이번 시간에는 forecast 챕터 4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주로 할 내용은 일단 화이트 노이즈를 기존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방식과 미래의 특정 시점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간략하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위너 콜모그래프 프레딕션 포뮬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두 가지 시기열 모델은 크게는 자, 무빙 에버리지하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있습니다. 무빙 에버리지는 이번 기의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일련의 화이트 노이즈들을 엮어서 표시를 하는 거였고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번 기의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들, 여기도 화이트 노이즈가 붙어 있겠죠. 자, 이것은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주식 가격을 스탁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모형을 적었을 때, 예를 들면 이번 기에 오늘의 주식 가격 증가율 만약에 2.4%다. 그렇게 되면 그게 오늘 일어나는 화이트 노이즈들, 그 다음에 어저께 일어났던 화이트 노이즈들을 적절히 컴바인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실제로 직접 보이지가 않습니다. 극명한 예가 뭐냐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는 과거 데이터가 직접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건 어제의 주가 수익률 만약 3.5%, 그저께 주가 수익률 그러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직접 관측이 가능한 데이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것은 신문을 보면 바로 나오는 데이터니까. 그렇지만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도 화이트 노이즈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아니면 현재 실측되었던 데이터에서부터 추론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은 직접 관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 만약 오늘이 2.4%라고 하면 화이트 노이즈라는 건 2.4%, 3.5%, 마이너스 1.5%를 계산을 해서 추론된 값, inferred 된 값이란 뜻입니다. 직접 관측은 안 되고, 따라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나오는 이런 것들만 직접 관측이 되는 것이고, 무빙 에버리지에 나오는 이런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추론만 될 뿐이지 직접 관측이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내추럴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있는 과거나 현재 데이터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과연 화이트 노이즈를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죠. 4-16번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과 이렇게 생긴 식은 전개를 해보시면 같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요 첫 번째 요 식이 전형적인 오토 리그레시브 원 모델이죠. 오늘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과거 데이터를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상수항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하고 화이트 노이즈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거를 만약에 요거를 C로 대치를 한다면 상수항에 하나 포함되어 있고 과거 데이터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오늘의 잔차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모형을 그대로 레그 오퍼레이터를 써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쓴 모형을 이거는 지금 제가 오토 리그레시브 원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레그 오퍼레이터를 쓰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있는 이 레그 오퍼레이터 텀을 이쪽으로 넘기거나 전개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잔차니까 추론하고 싶은 건 잔차니까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넘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제가 오토 리그레시브 원 모형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AR1이에요. 자,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추론해야 되는 거는 오늘의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원 모형을 정리를 레그 오퍼레이터를 써서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좌변을 정리를 하게 되면 오늘의 화이트 노이즈는 이런 것들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오늘 측정값이니까 알 수 있죠. 이거는 어저께 측정값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지금 뮤 평균값,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레그에 붙은 코에피션트, 이 두 개만 모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알게 되면 오늘의 화이트 노이즈를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파퓰레이션 파라미터, 예를 들면 이 시계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균이 얼마냐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요 뮤라는 항, 그 다음에 첫 번째 레그에 붙은 코에피션트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파퓰레이션 파라미터라고 할 때 이것은 지금 알려져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을 둘 다 알고 있다면 이거 전체를 알 수가 있고, 과거 데이터를 포함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오늘 잔차를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AR1 모델 아니면 AR 다른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거기 있는 정보들은 통상 과거 데이터들이겠죠. 그리고 파퓰레이션 파라미터들을 알면 그걸 가지고 잔차를 추론, 인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MA1 모델의 잔차를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MA1 모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번 기수의 화이트 노이즈와 저번 기수의 화이트 노이즈 두 개만 쓰는 겁니다. 오늘의 데이터를 추론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표시를 한번 해보면 x의 t-뮤는 1 플러스 베타의 L 레그 오퍼레이터의 ET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ET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ET 베타의 L 그 다음에 ET가 되고, 이렇게 되면 ET 플러스 베타의 요건 뭐죠? 2의 T-1이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X의 T는 뮤 상수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오늘의 잔차, 그 다음에 어제의 잔차,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기 때문에 오늘 거 빼고 어제의 레그 밸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MA1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계속 잔차를 구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을 1 플러스 베타 L을 이게 베타라는 폴리노미얼 다항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쪽 변으로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요것을 역행렬 취하듯이 이것을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베타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것을 옆으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 잔차만 남게 되겠네요. 그런데 베타라는 이 다항식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냐면 지금 이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었으면 MA1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 그런데 한편 우리가 과거에 뭘 배웠냐면 우리가 1-베타의 L을 역행렬은 아니고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t개의 폴리노미얼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2-7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만 응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잔차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1 플러스 베타 L에 1 플러스 베타 L입니다. 플러스 L에 인버스 취하고 x의 t 마이너스 뮤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구해낼 수 있다면, 우리 이것은 과거 데이터니까 알고 이것은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잔차 구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1 플러스 베타 L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과거에 도출한 데이터 결과는 1 마이너스 베타 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1 마이너스 베타 L의 인버스인데 1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베타 L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그냥 1 플러스 베타 L이 인버스가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요 각각의 베타에 들어가는 자리에 뭘 넣어야 된다?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1 플러스 베타 L의 인버스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교차하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베타를 넣었을 때는 그냥 계속 플러스였는데 지금 자리에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쭉쭉 넣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요 1 플러스 베타 L의 인버스를 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는 잔차가 이렇게 표시된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는 수식적인 도출이었고 자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잔차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잔차는 우리가 L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직접 관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예가 오토 리그레시브 예에서는 이런 식의 오토 리그레시브 예에서는 과거 예를 들면 주가 수익률 XT-1T-2가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늘 관측치를 예측을 하면 되는데 자 무빙 에버리지에서는 잔차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른 것들을 처리하고 남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XT를 관측하게 되면 이것은 실제 신문 지상에서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도출을 할 수밖에 없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자 우리가 만약에 과거 데이터를 하나만 쓰는 무빙 에버리지 과거 잔차를 하나만 쓰는 2t하고 2의 t-1만 쓰는 무빙 에버리지 원 모델을 채용을 한다면 자 오늘의 잔차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들 응용을 해서 1 플러스 베타 L의 인버스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자 이 데이터는 알죠. 오늘 데이터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했고 자 여기 있는 베타들 전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나온 베타들이죠? 어디에서 나온 베타들입니까? 이것은 자, 여기서 나온 베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P개의 아니면 Q개의 폴리노미얼을 써서 무빙 에버리지를 추론을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뮤라는 값을 차감한 어떤 시기화를 분석을 한다고 치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Q개의 무빙 잔차를 쓰고 있으니까 MAQ 모델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베타들을 활용을 한다면 그 베타들의 상수를 알고 코에피션트들을 알고 있다면 그 코에피션트에다가 뭐를 그냥 붙이면 된다? 오늘 데이터에 마이너스 뮤 한 것을 곱하게 되면 오늘 잔차를 추론할 수 있다. 자, 이것들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요 각각의 베타들은 자, 여기 나오는 베타들이죠. 여기 나오는 베타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MA 몇 차의 모형을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요 베타들을 일단 세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잔차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잔차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그 베타들을 얼터너시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P개만큼을 세팅한 다음에 오늘 데이터에 뮤 평균값을 빼준 것을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4-20과 같이 잔차를 추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의 expectation을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보면 위너 콜머그라프 프레딕션 포뮬라라는 거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한번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을 다시 끄집어내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화살이 있고 오늘 시점이 t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만큼 넘어간 시점 t 플러스 s 시점의 값이 궁금합니다. 이 값은 얼마인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세팅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치고
무빙 에버리지의 레그를 몇 개를 이용할 것이냐, 뭐 Q개를 이용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떤 세팅이든 예를 들면 오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부터 Q개만큼의 데이터를 과거치를 써서 그렇죠? 오늘치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 무빙 에버리지 Q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의 값을 궁금해 한다고 치고 우리가 MAQ 모형을 쓰게 된다면 어떤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두 기수 S가 2고 우리가 오늘인데 내일 모레 데이터를 궁금해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형에서는 프레딕션을 과거 10개치를 가지고 프레딕션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두 기수만큼을 앞으로 나간 이 t 플러스 2기의 데이터가 궁금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기수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몇 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모형입니까? 여기까지 총 10개고, 그렇죠? 여기까지 Q가 10개고, 그렇다면 미래 데이터는 몇 개입니까? 미래 데이터는 2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개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as of 언제로요?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삽니다. 오늘 여기 살아요. 그리고 S만큼 나간 과거 미래의 데이터를 궁금해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을 MAQ 모형이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Q개의 과거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 데이터를 궁금해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모형은 현재 과거 10일치를 가지고 계속 오늘자를 예측을 하는 모형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라고 하면 우리는 이틀 이후의 일을 궁금해 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 현실로 봤을 때 MA 모형을 만약에 10의 모형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미래에 관련된 데이터가 두 개가 있고요. 왜냐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아직 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두 개의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과거 8개의 값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MA10 모델이 현재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4-12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Q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이라고 세팅을 했고 S를 2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쓰는 레그의 개수보다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의 날수가 더 적을 경우에는 expectation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평균으로 알고 있는 뮤 값에다가 자, 여기 보면 ET-1 점점 과거체예요. ET-1 점점 갑니다. 요 뒤에 데이터를 쓰게 되죠. 거기 있는 것을 몇 개만큼 씁니까? 여기 보면 T-Q-S라는 걸 하면 10-2 해서 8개만큼의 과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각각의 코이피션트를 붙은 값을 써서 채용을 해 넣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왜 안 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틀 후에 데이터를 쓸 건데 8개 과거치는 확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자, 이런 식의 방식들을 가지고 과거 ET들은 각각 추론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식대로. 자, 여기 미래에 있는 Y 노이즈들은 결국엔 전부 다 뭔가요? 이건 전부 다 0입니다. 왜? 미래에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expectation은 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래에 S만큼 나간 날짜의 expectation을 취하려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일단 약속을 과거 데이터 중에 Q개, 지금 같은 경우는 10개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서 과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전부 다 실제를 추론을 해서 Y노드를 추론을 해서 써먹고 요만큼 써먹고 8개죠 여기서는. 그리고 미래에 해당하는 2개는 그냥 0으로 처리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S가 Q보다 크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데이터를 10개를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개월 이후에 100일 이후의 데이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이 T고 여기까지 자 100일 이후의 데이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요. T 플러스 S. 근데 지금 우리의 약속에 의하면 우리는 MAQ 모형이기 때문에 MAQ 모형이니까 만약에 Q가 10이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T 플러스 S기에서 MAQ 모형은 어떤 데이터만 쓰게 됩니까? 요 데이터만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균으로 알고 있는 것만 쓰는 것이지 미래에 있는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전부 0이기 때문에 S가 Q보다 클 경우 즉 내가 먼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레그 데이터를 쓰게 된다면 그럴 때는 그냥 심플리 미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우리가 파퓰레이션에서 알고 있는 통상 알고 있는 평균치 밖에는 안 된다 라는 것이 4-10식의 직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연산자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자, annihilation operator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annihilation은 이게 전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싹 없애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있는 예를 들면 자, moving average 만약에 뭐 무한대 모델이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얼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 xt 마이너스 뮤에다가 여기다가 1 플러스 베타 1의 L, 베타 2의 L2 제곱 등등등등 하면 자, 요게 뭐 잔차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걸 지금 MA 무한대 인피니티의 코이피션트 폴리노미얼이라고 보게 되면 자, 요것을 지금 베타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레고 오퍼레이터 S승으로 나눠준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자, 요게 1 나누기 L의 S고 요게 베타의 1의 L의 1승에 L의 S승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코이피션 폴리노미얼을 정해주고 거기다가 S승만큼의 레그 오퍼레이터로 나눠준다는 뜻은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뜻과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코이피션트 폴리노미얼을 S 제곱만큼한 레고 오퍼레이터로 나눠준 숫자를 가정을 하고 거기다가 annihilation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요게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승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는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 annihilation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이 직관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점이 여기 t가 있고요. 과거로 쭉 가보겠습니다. 예, 과거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annihilation operator LS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 과거치를 쭉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의 1승, L의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코이피션트가 쭉 붙겠습니다만은 쭉쭉 해서 L의 무한대까지 쭉 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과거 데이터를 써서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annihilation operator하고 L의 S를 가정을 한 것은 뭐냐면 여기 가다 보면 L의 S승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베타 S는 어디까지 가야 베타 S가 나옵니까? 원래는 L의 S가 돼야지. 왜냐면 여기 코에피션트가 베타 1, 베타 2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베타 S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베타 S 플러스 1 이런 건 살아 있는데 S 플러스 1 여기 있는 것들은 없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 폴리노미얼 베타 1, 베타 2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LS라고 표시를 하고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이 과거치를 여러 개의 과거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것들은 전부 다 무시를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최근 것들은 전부 다 무시를 할 거고, 여기 있는 아주 먼 미래에 있는, 언제부터 s보다 더 과거에 있는 것들만 신경을 쓰겠다. 그러니까 코에피션트들도 s,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가 더 과거 s 플러스 1 등등등등등등 있는 것들만 전부 다 신경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nnihilation operator, 이 annihilation이 전멸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과거 데이터를 쓸 건데 s라는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그거보다 최신 것들은 나는 안 쓸 것이다. 그리고 그 과거 것들, 더 아주 구식인 과거 것들만 살려둘 것이다를 정의하는 것이 annihilation operato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4-10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시점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 t 플러스 s 시점의 데이터를 궁금해 합니다. 이것을 예측하고 싶어 하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만큼은 s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이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모레 s가 2일 때의 데이터를 궁금해 하고, 우리가 과거에 10일치를 쓰겠다는 모형을 채용을 하고 있다고 치면, 지금 세팅은 이 세팅을 채용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4-10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오늘 시점의 잔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t 플러스 s 시점에서 MAQ 모형을 세팅을 하게 되면, 자, 그렇다면 x의 t 플러스 s 시점의 데이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평균값에다가 베타의 1, 그 다음에 2의 t 플러스 s, 이때 잔차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2의 t 플러스 s 마이너스 1 쭉쭉 내려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베타의 s만큼 가고, 오늘 시점의 잔차, 그 다음에 s 플러스 1의 어제의 잔차 쭉쭉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내려갈까요? 이거 전체가 베타 1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Q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베타의 Q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T 마이너스 몇 개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Q개를 쓰게 되면 오늘부터 미래까지 S개,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Q개, 그러니까 이 과거 거는 몇 개예요? Q에서 S만큼 뺀 거가 되겠네요. Q 마이너스 S,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annihilation operator를 써서 이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을 표시게 되면 혹시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베타라는 폴리노미얼을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보게 되면, 우리가 annihilation operator를 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런 여러가지 베타들 중에서 s보다 더 과거치만 쓰게 되고, 그때부터 l을 적용 안 하든지 레그 오퍼레이터 하나 적용하든지 등등등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처음 시작이 이 t가 되니까 이 t를 처음에 시작에 놓고, 그 다음에 s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s보다 더 가까운 미래, s보다 더 가까운,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 말고 우리가 지금 요만큼의 구간을 가지고 t 플러스 s기를 시작할 텐데, annihilation operator에 s가 개입이 되면 어떤 말씀이라고 드렸죠? 최근 거는 사용을 안 하고 s개만큼은, s개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그 과거 것만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베타 s부터 여기서부터 요 과거 것만 나는 사용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미래에 있는 베타들은 사용을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니까 annihilation operator를 써서 표시를 하게 되면 형광색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결론은 뭐냐면, 자,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먼 미래 t 플러스 s기의 시점의 데이터를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추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은 뭐냐면, t 플러스 s 시점의 우리의 기대값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값 뮤에다가 과거에 있는 잔차들,
예를 들면 t-1 이런 것들을 쭉 더하고 여기 2의 t-1, t-2 쭉 더하고 미래치는 안 더합니다. 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0으로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4-10처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annihilation operator라는 수식을 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가 될 것이다까지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별도의 필수 우리가 잔차를 추론하는 방법을 위에서 배웠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잔차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됐냐면 이 잔차를 표시하는 방법이 왜 중요한가요? 이게 우리 이 잔차를 표시하는 방법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잔차는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모델에서 직접 관측은 안 되는 겁니다. x의 t, x의 t-1 이런 거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t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실제 관측된 거랑 오늘 관측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추론을 그러면 우리가 얼마로서 추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잔차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inferred 된 값이지 직접 관측이 되는 값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t라는 것을 MA1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 t를 추론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이 t를 추론하는 방식 배웠고 그렇게 되면 이 t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실제 관측지와 뮤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MAQ에서 각각의 코이피션트들을 다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이 t를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4-17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최종 목표는 지금 S만큼 떨어진 미래의 데이터를 추론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4-10처럼 쓸 수가 있고 annihilation operator를 쓰면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t만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17의 결과치를 갖다 쓰면 이게 최종식이 되겠습니다. 즉 S만큼 오늘로부터 떨어진 미래의 예측치는 알려진 평균값에다가 우리가 S기만큼 미래치를 쓴다고 했으니까 오퍼레이터들 과거에 쭉 딸려있는 오퍼레이터들을 쭉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베타 L이라고 했을 때 그것 중에서 최근 거는 다 빼고 오늘이 T고 T 플러스 S인데 여기서 이 미래의 것들은 다 빼고 요 과거치들 일정 부분만 우리는 쓰겠다라고 어니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약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잔차, 오늘의 잔차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잔차는 오늘 데이터와 알려진 값을 가지고 코에피션 폴리노미알을 곱해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알려진 값 이것은 우리의 연산자 약속 이것은 무빙 에버리지 뭐 Q 모델로부터 추론할 수 있고 이것은 관측할 수 있고 이것은 알려진 값이라고 하니까 모든 값을 다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관측하는 예측값 오늘로부터 S만큼 미래의 값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위너 콜모그라프 프레딕션 포뮬라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너 콜모그라프 프레딕션 포뮬라에 대한 직관을 간략하게 제가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프레딕션 포뮬라는 S 피리드만큼의 미래의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은 건데 기대값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 기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의 폴리노미얼 코에피션트 앞에 있는 계수들을 가지고 있는 상수항의 역값을 곱한 값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취한다. 그것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미래 예측값이다 라고 규정한 게 위너 콜모그라프 프레딕션 포뮬라라고 보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